안녕하세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력난, 또 그 전력난으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 공급망의 붕괴가 초래하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요. 연준의 긴축 정책을 부를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시장은 악재가 돌고 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시그널이죠. 이는 기업들이 높아지는 비용 상승 압력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요. 일단 기업들의 순이익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국 물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뭐 결국 연준이 또 나서야겠죠. 어떤 게 호재이고 어떤 게 악재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 돌고 돌면서요. 투자자들을 혼돈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3 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어닝 시즌은 언제나 시장의 평균 4% 이상의 상승장을 선물해 준 매직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순이익 증가세가 수십 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놀라웠기 때문이죠. 이번 3 분기 어닝 성장률은 드디어 정점을 지나서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3 분기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10월 15일 뉴욕 시그널 마켓 인사이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였던 수요일 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준의 의사록 그리고 3 분기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까지 시장을 위에서 아래로 뒤흔들 만한 이슈들로 가득했었는데요. 시장은 뭐 생각보다 잠잠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그동안 일시적인 요인들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면요. 이번에는 항공료 같은 일시적인 요인들은 뭐 일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42%를 차지하는 거주 비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거주 비용의 상승이 물가를 들어 올릴 것이라는 분석은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요. 드디어 이번 물가 지수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거주 비용의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요.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세와 이로 인한 임대료의 증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영을 다 하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 보인다는 거죠. 물가 지수가 더 오래 그리고 높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드디어 조금씩 실체화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준 위원들 역시요. 이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뭐 워낙 예전부터 "위험하다. 인플레이션 오래간다. 뭐 기준금리 내년부터 당장 2번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만큼 좀 매파적인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요. 이번 주에 발언을 했던 토마스 말킨이나 미셸 보우만, 라파엘 버스틱 같은 임원들도요. 이번에는 일제히 공급망의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그리고 광범위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한동안 유지된다고 하면서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맞고 있습니다. 연준의 경기 전망은 예전부터 항상 좀 잘 안 맞아왔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크게 신뢰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어쨌든 결론은 공급망의 붕괴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한동안 오래 좀 더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연준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텐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보낸 위원들조차도요. 올해부터 긴축을 하는 것에 상당히 편안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공개된 의사록에서도 11월이나 12월 중순부터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인제 뭐 큰 문제가 없다면요. 다음 달 11월 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돼서 내년 중순쯤 모두 다 인제 채권 매입을 없앨 것으로 보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과연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사실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건 그렇지 않아도 뭐 남아도는 유동성을 조금 덜 주는 것뿐이지 뭐 축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은 실제로 유동성을 시중에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느끼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세안도요. 유동성을 정부에서 직접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제 시장이 증세안에도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죠.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 이후의 연준은요,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뿌렸습니다. 미 정치권은 스티뮬러스 책 등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직접 또 뿌렸죠. 그런데 올해 말부터 연준의 경우 채권 매입을 줄이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돌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정치권은 증세안을 통해서 다시 이 돈을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한마디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서 모두 전환이 되는 시기에 시작점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시장은 내년 당장 이제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영하는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요. 이는 반대로 보면 시장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또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다른 의미에서 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내는 비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월 대비 모든 지표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적 보고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용에 대한 압력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시장은 이를 기업의 마진이 회복하는 소리로 들었겠죠. S&P 500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와 함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가 목요일에 올해 초 3월과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9월과 10월의 하락장이 드디어 끝나고 연말 랠리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와 반도체인데요. 이번 주에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면서도 매우 특이한 점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공급망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시작을 해서요. 실적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들도 모두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져 있다는 거죠, 끝없이. 이게 대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이어지면서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먼저 원자재를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초부터 원자재 슈퍼 사이클인가 할 정도로 원자재 지수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월요일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번 주 시장을 끌어올린 1등 공신은 원자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재가 이렇게 급등한 원인은 바로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의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요, 오늘 보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금속들이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력난과 공급망의 붕괴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계속 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연에서 알루미늄, 철강에 이르기까지 많은 금속들이요,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고갈로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요, 생산량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세계 최대의 아연 생산 업체인 그lencore는요, 최근 전력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유럽의 공장 3 개를 가동을 아예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업체가 전기세 때문에 가동을 못 하니깐요, 아연 가격이 순식간에 12%가 폭등을 했고요. 2015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원자재들이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알루미늄도 올해에만 가격이 62% 올랐고요. 오늘까지 런던 거래소에서 6 개의 주요 비철금속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원자재가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면서 무슨 나비 효과가 나올까요? 바로 그렇지 않아도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공급이 부진한 제조업체들이요, 기본 원자재들이 없으니까 생산 차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공급망의 붕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나쁜 징후가 되겠죠.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흉으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공급망의 부진이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견인차가 원자재인데,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공급망의 부진으로 인한 것이고, 다시 공급망의 부진을 또 야기하며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건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금속에 대한 수요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금속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
투자은행이죠. ING 뱅크의 원자재 투자 전략가는요.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철금속이 랠리를 펼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면서 그게 다시 원자재에 대한 투자 열기를 뜨겁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속을 다시 또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구리가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한 이제 전력난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글렌코어뿐 아니라 나일스타라는 초대형 생산 업체도요. 전기비가 너무 나와서 유럽 3개 재련소의 가동을 최대 50% 까지 줄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 원자재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다른 제품도 생산이 안 되는 건데요. 하나씩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아 메탈코라는 곳은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서 내년부터 생산을 줄인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철강 업체들도 비슷한 이유로 생산량을 또 줄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투자은행인 팬뮤어 골드는 대부분의 금속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백월데이션에 있지만 실질 수요가 지금 워낙 높아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원자재 가격은 특별한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올해 4 분기 내내 강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자재는 뭐 그냥 날아가니까 같이 등에 얹혀서 가자고 투자하기에는요. 좀 굉장히 불안한 종목이죠.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 목재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달까지 갈 것처럼 보이다가 그대로 땅으로 추락한 거를 잘 아실 텐데요. 원자재 가격의 초강세는요. 지금 분명히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특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더 초강세를 보이면서요. 오른다는 건 역시 정상적이지 않죠. 공급망의 붕괴와 전력난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건설 수요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사라진다면 원자재 수요가 향후 힘을 잃고 가격 역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의 초강세가요. 공급망의 부진을 더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올해 반도체 하면 또 공급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이나 전자제품들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 면이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는 올해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곳인데요. 특히 한국의 삼성이나 TSMC, 인텔 같은 제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20% 이상 하락하면서 베어마켓에 진입했을 정도인데요. 반면 ASML이나 ASML 같은 반도체 설비 기업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성장을 보는 팹리스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최근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부진했는데요. 원인은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생산 허브와 같은 말레이시아에서 반도체 공급과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당장 내년부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제 트렌드포스라는 시장 조사 업체는요. 당장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생산을 급속히 늘리면서 공급량은 17.9% 증가하겠지만 수요는 반대로 16.3% 늘어나는 것에 그치면서 공급과 수요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제 DRAM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조금씩 보였고요. 이 외에도 가르트너 같은 다른 시장 조사 업체들도 반도체 가격이 내년부터 공급 과잉으로 급락할 거라는 의견을 내놓았었죠. 이런 부분들이 한 2주 정도 작용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무너졌었는데요. 이번 주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건 다름 아닌 반도체 업체 자신들이었습니다. 일단 수요일에 AMD가
"웃기지 마라. 성장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선전포고를 했죠. 이어서 퀄컴이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쐐기를 박은 게 뭐냐면요. 세계 최대의 제조업체죠. 대만의 TSMC가 실적 보고에서 매출 가이던스도 24%로 상향 조정하면서요. 뭐 물론 earning과 매출 모두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 내내 이어질 거라고 본 건데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 초부터는 완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공급망 부진이 한마디로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시장은 여기에 환호를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뜨거운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게 인제 사실 정말 호재일까라는 점인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많은 제품들의 공급망 차질을 초래하는 원흉인데요.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게 물가 상승 압력이 역시 더 강해진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기조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시장은 뭐 일단 못 먹어도 고를 외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인제 이번 주 시장은 원자재, 에너지, 반도체 기술 등이 초강세를 보이면서요.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끌어올린 요인들이 모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요. 공급망의 부진을 악화시키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전혀 호재로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가는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가가 주목하는 기업들은요. 대부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건데요.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 환경이 혹독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의 압박이 나타나는 시기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승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월가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UBS에 이어서 이번 주는 골드만삭스부터 뭐 많은 울프 리서치까지 투자 은행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진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인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가 다시 힘을 받으면서 골드만삭스가 브로드컴의 매수 의견과 함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로는 브로드컴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골드만삭스가 커버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총 마진이 가장 좋은 기업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른바 반도체 가치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최근 S&P 500과 반도체 지수를 모두 압도하는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브로드컴의 인제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가 향후 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미래 순익 전망에 따라 희비가 상당히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AMD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확실한 성장성을 지금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 역시 계획하고 있어서 주가 모멘텀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있는 편입니다. 반면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경우는요. 12개월 선행 순익 추정치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이와 함께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 만큼 올해 3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드디어 재생에너지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고유가 에너지 시대에 결국 재생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관련 기업들이 이번 주 들어서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밀크 투자노트에서 언급된 기업들은요 뭐 한 달 만에 20-30%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의 더 전환이 벌어진 만큼 계속 주시해야 될 기업들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업들도 공급망의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를 반영하기 시작된다면 다시 약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때가 다른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닝 시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텐데요. 3 분기 어닝 시즌의 핵심 주제는 바로 공급망입니다. 2 분기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 3 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올해 지금까지 S&P 500의 기업들이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게 3,000 번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영향력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죠. 알파 캐피털이라는 회사는요. 공급망이 재앙 수준이라서 실적 발표에서 센터 스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면서요. 솔직히 이렇게 공급망의 붕괴 상황이 계속된다면 연말 연휴 기간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상당한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요. 백악관도 나서기 시작을 했죠. 이번 주 인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쪽 항구를 24/7 24 시간 7일 계속 돌릴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웃긴 건데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릴 거라고 발표를 했죠. 어쨌든 세계 최대의 공급망과 파워를 가진 애플조차도 공급망 문제로 아이폰 생산을 감산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인제 관련 부품 업체들이 감 오 이 일단 올해까지는 감산이 없다고 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도 아이폰 13을 이번에 오더를 했는데요. 3 주에서 4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번 3 분기도 기업들의 실적은 팬데믹 전에는 본 적 없는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 즉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순이익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셋이 추정한 3 분기 어닝 그로스는요. 전년 대비 27.6% 인데요. 2 분기 같은 경우는 초반에 63%를 전망했다가 나중에 무려 90%로 튀어올랐을 만큼 뭐 너무 전망이 엉망이었기도 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었죠. 그런 만큼 이번에도 아마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정상적인 어닝 성장률의 전환이요. 바로 3 분기부터 인제 이루어집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2 분기까지 대다수의 기업들이 모두 평균 90% 이상의 인제 성장을 보인 만큼요. 시장이 완전히 낙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요. 3 분기에는 좀 더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 더 잘하고 어느 기업은 못할까를 시장이 좀 더 마이크로스코프로 보게 되겠죠. 실제로 팬데믹 이후 지난 5 분기 동안은요. 말도 안 되는 순이익을 보고한 S&P 500 기업들은요. 예상 순이익을 무려 19.1%나 초과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상이 이만큼이었는데 거의 20% 넘게 순이익이 나왔던 거죠. 이게 3 분기에는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까지 약 21 개의 기업이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요. 이들 중 76%가 예상을 넘는 실적을 보고를 했고요. 이들의 수익은 예상 순이익의 약 4.4%만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미 인제 S&P 500이 정상적일 때 5년 평균치하고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정상적으로 회귀하는 거죠. 그만큼 이번 3 분기 어닝 시즌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현명하게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할 텐데요. 팩트셋은 업계 애널리스트들에게 인제 향후 S&P 500의 전망을 물어봤는데요. 설베이를 했는데 향후 12 개월 동안 14.8%의 상승을 할 거라고 볼 정도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섹터별로는요. 커뮤니케이션이 향후 상승 여력이 18%로 가장 좋을 거라고 봤고요. 반면 파이낸셜의 경우는 이미 상승세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 주가에는 지금보다 7.8% 정도의 상승 여력만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최근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인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에너지와 파이낸셜이 나란히 가장 부진할 것으로 봤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이미 반영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죠. 반면에 원자재와 기술 그리고 헬스케어는요. S&P 500의 시장 수익을 더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은 올해 내내 보여주는 고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S&P 500은 드디어 50일 이평선을 다시 뛰어넘어서 조정을 확실히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걸 텐데요. 아 뭐 이제 뉴욕도 낙엽이 떨어지고 점점 확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낙엽을 이제 치워야 할 텐데요. 오늘은 웬일인지 날씨가 정말 덥다고 느낄 정도로 따뜻합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따뜻해진다는 인디언 서머가 아닌가 싶은데요. 증시 역시 멜트업 랠리가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제 오늘은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요. 다음 주 넷플릭스와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이 등판하면서요. 파이낸셜뿐 아니라 정말 어닝 시즌의 본 게임에 돌입하게 됩니다. 점점 악화되는 공급망의 붕괴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요. 기업들이 얼마나 잘해 나가고 있을지에 대한 단서가 실제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만큼 더 주의 깊게 시장을 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전 다음 주 월요일 마켓 프리뷰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